오늘은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전용 면적이 동일할 경우 실평수는 어떨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오피스텔 관련된 기사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송도 아크베이 오피스텔 경쟁률 최고 613대 1. 지난번 판교 벨리자이에 이어서 아파트형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이라고 하죠. 열풍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쭉 보시면 지난 이제 판교 벨리자이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했던 타입들이 일부 있어서 800대 1까지 찍었다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아크베이 같은 경우는 전매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255실 모집하는데 6만 8천여 건이 접수됐고요. 그래서 613대 1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소형 아파트 같이 방 3개, 욕실 2개 구조, 84 구성, 전용이 84 구성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건설이 했다는 거. 송도에는 좀 유난히 진짜 포스코 건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 더샵 아크베이라고 해서 아파트동 3동에 오피스텔동 1동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같이 분양 진행하려고 했다가 오피스텔이 먼저 이제 분양을 좀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총 6개 타입이 있는데 3개 타입 정도는 오션뷰가 조금 확보되고, 뒤쪽에는 이제 시티뷰인데 오션뷰가 당연히 이제 뷰가 좋다 보니까 한 분양가가 1억 정도 더 비쌌다고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수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즘 흔히 오피스텔 아까 같이 여기 전용 84라 그러는데, 요 84가 아파트 84랑 동일하냐 이제 이런 질문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보다가 한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동산 면적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제 총 크게 4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용 면적. 요거는 아파트며 오피스텔이건 모두의 이제 기준이 되는 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의 이제 공용 계단, 공용 복도가 있는 주거 공용 면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 주차장 등이 있는 기타 공용 면적.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있는 발코니. 저는 원래 베란다랑 발코니가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발코니랑 베란다는 다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면적은 발코니. 이제 흔히 예전 어른들이 베란다라고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다 이제 발코니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고, 이제 주거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 요 2개를 더한 게 아파트 분양 면적에 해당하는 공급 면적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요. 근거법이. 그리고 이제 서비스 면적이 이 공급 면적 안에 포함되진 않지만 아파트 할 때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는 점. 그럼 물론 이제 서비스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예전에 59 타입은 25평, 84 타입은 34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 36평, 26평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이유가, 실평수가 그렇게 크게 나오는 이유가 이 발코니 면적이 넓을 경우 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송도 아크베이 같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은 계약 면적이라고 해서 기타 공용 면적, 주차장, 노인정 이런 거를 다 이제 255분의 1로 다 나눠가지고 그런 거를 다 합산한 전체 면적을 계약 면적이라고 해서 건축법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 막혀 있으니까 발코니는 없고 서비스 면적이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면적이 총 6가지가 있는데, 요 6가지 내용을 조금 숙지하시고 뒤에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송도 아크베이 이제 홈페이지에서 84, 5의 1 타입을 그림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기타 공용 면적이 포함한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봐서 거기에 전용 면적, 신문에 나왔던 84 타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84 타입을 이제 평형으로 환산하게 되면 3.3을 이제 나누게 되죠. 그러면 25.75평, 그래서 25평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제 송도에 가시면 센트럴 파크가 있고 거기에 약간 이제 북서쪽에 아까 아크베이가 있었고 이쪽 이제 밑에 쪽에 현대 아울렛 있는 그 도로변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송도 더샵 센트럴 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4웨이면서 비슷한 타입을 좀 찾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건설사에서 지은 걸로 해가지고 찾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대중적이지 않은 아파트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아까 주거 공용 면적에 전용 면적 두 개만 더한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전용 면적은 5구 타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5구는 이제 3.3으로 나누게 되면 18.17평이 되고 전용 면적은 18평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센트럴 파크가 있을 때 그 밑에 블럭 보게 되면 송도 더샵 마스터뷰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4평형 아파트 84제곱미터의 전용 면적 나누기 3.3 하면 이제 전용 면적의 평형은 25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이제 총 세 가지 상품을 이제 나란히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이제 비교하면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전용 면적을 봤을 때 84는 25평, 59니까 18평, 84니까 25평이 됩니다.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죠.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파트 곁에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면적이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실제 나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보통 5구 타입은 약 7평에서 9평 정도 됩니다. 이제 7평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는 약 7평에서 12평 정도 되는데 이제 9평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전용 면적에다가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한 실평수, 흔히들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실평수, 나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실평수는 이제 아크베 같은 경우는 25평이 되겠죠. 센트럴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평, 7평 더해지니까 9평 더해지니까 34평. 그래서 실제 이제 전용 면적이 동일하지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거의 한 90%뭐 이제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비용이 더 들게 되니까 공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확장형 선택을 하게 되면 분양가 자체에 이제 그 공사 비용이 포함되니까 뭐 개인적으로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이제 리모델링 하겠다 이런 분들 빼고는 한 90% 이상은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이제 보면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 84는 25, 아파트의 59에 이제 실평수는 25, 전용 면적 아파트 84의 실평수는 34평. 그러니까 이제 전용 면적이 똑같이 84지만 실평수는 25, 34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정확히 뭐 아파텔의 전용 면적 84가 뭐 구성이 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파트 5구 타입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성 보면 거의 동일하죠. 화장실 2개에 4베이에 뭐 이렇게 발코니 있고 여기 다용도 공간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 이제
요 면적 전체가 이제 25평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확장한 전체 요 공간이 25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